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여도은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이었죠. 주말에 급등을 해서 이제 뉴욕 증시가 다시 힘을 내나? 이제 3월은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나 라고 싶었는데 3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밤 사이에 시장은 다시금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PC 가격 지표 예상치를 부합하자 또 시장이 환호했는데 어제는 뭐 제조업 관련한 지수의 흐름이 좀 부진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의 디데이가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정대로 관세부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움직였던 알트코인 가격의 급등이 24시간 동안 이제 저를 굉장히 이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코인이 지금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또 가상자산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극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시점.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돈 연속이실 텐데요. 뭐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저희가 잠시 후에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8%까지 빠질 일이 있나? 브로드컴 6%, 테슬라도 2% 넘게 하락하면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그래서 이분을 붙잡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유현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2월에 힘들었던 시장 3월에는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완전 들었다 놨다네요. 저도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너무 그러니까 커요. 어제죠. 어제 이제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좀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그런 모습도 보였고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축 전략 이제 뭐 전략적 비축. 전략적 비축으로 인해서 나는 뭐 비트코인 사랑한다, 이더리움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좀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 사랑한다고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맵을 그냥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69%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자,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 뭐 팔란티어나 어도비 같은 이러한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는 발표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1.77%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좀 맵을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일부 조정을 크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고점이 125불 선이었는데 지금 83불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뭐 30%가 넘는 하락이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마존도 마이너스 3%, 테슬라 마이너스 2.8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끌어올렸어요. 그나마 테슬라는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요거 조금 끌어올렸는데 장중에 거의 뭐 마이너스 4%까지 빠지는 그런 테슬라였다가 막판에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제가 사실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그냥 일주일간만 한번 볼게요. 일주일간만 보게 되면 사실상 뭐 물론 금융주들도 뭐 조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헬스케어가 그래도 녹색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필수 소비재 부분 뭐 과거에 어떤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당시에 일부 시장을 좀 방어했었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 지난 일주일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빅테크들은 이건 지난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인데 지난 일주일간에 빅테크들은 크게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이제 테크주들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오늘도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난 2월 말에 또
미주에서 여러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전망 자체가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도치에서 여러 지금 뭐 많은 인력 감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경기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이제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일단 환율 전쟁도 아마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기 둔화가 조금 가시화되거나 일부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할 수 있는,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10% 관세를 더 부과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뭐 이제 수출하는 그런 수출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쵸.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나오고 있고 그 외지에서는 사실상 그런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향후 많은 이제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좋지 않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중소형 기업들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테마의 위주로 좀 올라가 크게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뭐 10%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체감상 지금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빠지는 그런 어떤 심리를 좀 겪고 계시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수 한번 빠진 폭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4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2.64% 하락했고요. S&P 500 1.76%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 2.73% 하락하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거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 증시가 앞으로 물론 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만 일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거나 일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도지의 인력 감축을 일부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책적인 어떠한 이제 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그러한 부서를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특히나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부분은 좀 건들지 않겠거나 건들지 않겠다 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생기면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강경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 여러 가지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주말에 좀 나왔던 그런 자료긴 한데 올해 S&P 500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목표가를 6,500으로 작년 연말에 제시를 했는데, 자, 그런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 올해 1분기 EPS,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골드만삭스는 약간의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이 S&P 500 연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다면 연말 끝까지 2025년 연말까지 가는 데 있어서 S&P 500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고, 하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한 70%는 좋지 않은 이야기 70%가 아닌 것 같아요. 체감상 거의 한 90%인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EPS 전망치 하향 조정했습니다. 팩트셋에서 그러한 분석 자료가 나와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제 예정대로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부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텔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칩 제조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에서 좀 큰 관심을 받았는데, 여러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에 따라서 일부 조금 묻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빠르게 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관세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빠지는 원인은 당연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야기 또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에서 4월 증산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WTI 기준으로 6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를 좀 끌어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킨 것을 막자라는 그런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관세는 관세대로 하되 유가를 좀 건드리면서 유가 자체를 내리면서 트럼프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뭐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뭐 일부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유가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외환 시장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45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간 2, 3일간 뭐 또 원달러 환율이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폭의 달러 인덱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 기업별 한번 소식. 예. 볼까요? 기업별 소식인데요. 오늘 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준비하긴 했는데 인텔이 지금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과 제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후에 주가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만 아마 일부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인텔 밀어주기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이제 뭐 여러 최근에 인도량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사실상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이나 여러 이제 뭐 불확실한 어떤 경기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도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샤오펑은 마이너스 4%대, 자 니오 마이너스 5%대, 리오토 마이너스 10%대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마감됐을 때는 또 어떤 변동성을 일부 좀 줬을 수도 있는데요. 장중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엔비디아가 오늘 또 큰 폭으로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제가 일부 나오는 뉴스 기사를 좀 보게 되니까 중국 구매자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면서 회사에 블랙웰 칩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8%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우회를 하면서 블랙웰 칩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우회적으로 이 엔비디아 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다시 또 규제를 또 강화를 하면서 이런 정책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때려 맞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주가 마이너스 8%대 급락을 했고요. 자, 엠러빈입니다. 지금 5억 달러 자사주 매입 가능성 발표에 주가 7%대 급등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또 일부 또 조정을 밑꼬리 다는 모습을 보였고 치폴레인데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1%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좋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끌어내렸죠. 자,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3%대 상승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분석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로라가 댈러스와 휴스턴 사이에서 첫 번째 상업용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무인 운전을 4월에 시작할 계획에 긍정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뭐 오로라 이노베이션 하게 되면 엔비디아와 또 협업하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사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관심이 좀 있는데 주가는 정말 큰 변동성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이제 픽업 트럭 관련한 자율주행 기업인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줄지어서 픽업 트럭이 운행하는 것을 잘 볼 수는 없겠지만 수 미국은 없죠. 워낙에 좀 땅이 크기 때문에 이 필수예요. 픽업 거의 트럭이- 미국에서는 사실 픽업 트럭이 멋있어서도 멋있나? 모르겠는데 너무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고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예, 이런 막 SUV, 픽업 트럭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죠, 사실.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런 물류 이동하는 그런 엄청난 트럭들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를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미 이제 많은 글로벌리한 그런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과도 지금 협업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에 또 부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이 됐지만 이전부터 좀 기술력에 있어서 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좀 주목하게 그런 기업으로 좀 구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사실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그쵸. 하지만 올해에 많은 이벤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월 달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예, 그런 이야기들 또 네. 로보택시 그런 이벤트도 분명히 있고 또 연말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출시. 뭐 최근에 지금 많은 뭐 피규어 AI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맞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뭐 2월 이제 지났고 3월이다 보니까 이 3월, 4월, 5월에 대한 어떤 계절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일부 약간의 앞에 키를 조금씩 바뀌게 되면 조타수들이 예, 좀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기를 전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데 일단 좀 강경하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뉴스케일, 옥타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나왔나요? 나왔는지 제가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타겟, 베스트바이, 뭐 일부 소비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특히나 미국 소비가 지금 견고한가에 대해서 또는 가전제품은 또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은 베스트바이로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아베크롬비, 풀라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뭐 징동닷컴, 이제 목요일날 브로드컴이 또 목요일날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코스코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비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아마 이번 주에 대거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또 향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CEO들의 가이던스 또는 CFO들의 가이던스를 보면서 일부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역사적인 미국 증시 2월 흐름. 네. 이제 2월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딱밤을 맞으셨죠? 예, 딱밤을 크게 맞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또 박 팀장님이 이마 괜찮냐고 걱정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제 강하게 때리지 말든가. 예. 뭐 아니, 오해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날 소리나게 이랬더니 뭐 소리를 굳이 내려고 세게 때렸다. 말이 길어요. 예, 혀가 좀 길어졌죠? 예, 자, 그렇게 근데- 때리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미안해요, 내가. 예, 내가 맞췄다. 이런 네. 약간의 그 희열을 느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네. 네, 그죠? 자, 근데 역사적인 어떤 미국 증시 2월 흐름입니다. 이건 뭐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랬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빨간색 선이 S&P 500이고 자, 나스닥 파란색 그리고 러셀 3000, 러셀 2000 뭐 여러 지수들이 2월 한 달간 과거 통계적으로 20년 동안에 어떻게 흘러갔나. 이게 지금 첫 1주, 2주는 괜찮다가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서는 또 이렇게 훅 빠지는 그게 이제 과거의 2월 흐름이에요. 자, 이게 2월 흐름입니다. 20년 동안에. 오른쪽이 이번에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거의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야, 이게 통계가 우리가 그래도 믿을만 한가 보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20년의 통계, 토끼처럼 뜨시고. 예, 50년의 통계, 그러한 이제 통계와 올해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간은 이제 후련한 이별을 했다. 이제 3월의 행진 마치가 시작되죠. 3월은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계절성을 보게 되면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의외의 어떤 정책들이나 관세 정책들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과거에 1950년대 이후로 또는 지난 20년간 또는 지난 10년간 그러한 어떤 3월, 4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 회색, 녹색, 뭐 지난 10년간, 20년간, 50년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수치를 통해서 평균을 냈지만 지난 3월과 4월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예, 다 좋았던 계절성을 가지고 있고 1년 연중으로 보게 돼도 지금 3월, 4월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번 3월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3월 첫 거래일이라고 뭐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첫째 주가 시작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죠.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사실 시장에서 크게 또 요동칠 수 있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시장의 업데이트 뉴스를 업데이트 제가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계절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 S&P 500 목표가 6,500 유지한다라고 했고 2025년 말입니다. 여기 2025년 상반기 하반기를 뜯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EPS 성장률이 뭐 지속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이러한 어떤 궤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S&P 500도 연말 기준으로 6,500을 전망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했고 이러한 의견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향 조정되면 안 되네. 예, 이제 안 좋은 이야기로 좀 들어가야 될 텐데 네. EPS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 기준으로 제가 아까 좀 강조를 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6,500, 그 연말 기준으로 EPS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2월 달에 들어서 일부 EPS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하향 조정을 했고 팩트셋에서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일부 약간의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EPS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당연히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2월 달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보게 되면 이번 2월 달에 급격하게 많이 좀 뭐랄까요? 그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많이 유출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비중 자체가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급격하게 좀 줄여나갔어요. 이게 안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한다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물론 이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뭐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지만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예, 또 착실현 착실현 할 수 있죠. 네, 일부 뭐 현금 비중이 사실 지금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금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도 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쵸. 예, 뭐 여러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그러한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주식 비중은 특히나 위험 자산이다 보니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특히나 이번 2월 달에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또 2025년 EPS 성장률 따라 또 마찬가지로 좀 최근 2월 들어서 좀 하향 조정이 됐다. 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우려에 따라서 2025년 1분기 EPS 추정치 하향 조정됐다라는 이제 팩트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보통 우리가 2025년 1분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월 달과 2월 달 앞서서 이제 두 달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서 이제 3월 달을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는 거고 그 3월 달을 전망한 그 전망된 수치와 함께 이제 1분기에 대해서 이제 EPS의 어떤 성장률을 좀 나타낼 텐데 지금 2025년 1분기에 관련된 추정치가 일단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럼 하향 조정이 된 적이 없었냐? 그게 아니죠. 늘 하향 조정이 일부 있었어요. 일부 있었는데 그 과거에 하향 조정했던 그 평균치보다는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약간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여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3월 달도 아직은 뭐 계절성으로는 괜찮았지만 그렇죠. 이런 대외적인 요건에 따라서 일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2025년 1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간 EPS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2024년은 연간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올해 지금 들어서 물론 연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죠. 사실 모르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마이너스 1%대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연간 중에 근데 사실 첫 두 달을 보고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변수가 이제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EPS 추정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섹터별 어떤 전망을 보게 되면 파이낸셜 금융 섹터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하향 조정이 되는 최근에 금융 섹터가 또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예, 금융 섹터들이 시장들이. 좀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는 나머지 섹터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그래도 덜 빠지는 섹터 중에 또 테크주들, 이제 기술주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S&P 500 그 바로 밑에 뭐 헬스케어 자 이러한 어떠한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유틸리티가 또 시장을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적게 빠졌다. 이런 부분도 같이 섹터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DP에 그리고 대한 전망이 요것도 이제 시장에서 큰 암울해지고 있죠. 예, 이것도 많이 큰 우려를 했는데 네. 지금 뭐 3%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 성장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예, 뚝 떨어지면서 이 뚝 떨어졌던 것이 바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난 뭐 한 5일, 7일 동안에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비자 지출 또는 설비 투자의 증거가 없다. 지금 설비 투자를 어디서 하는지 지금 어떤 데이터들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주택 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지표가 전체적으로 약간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이 일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미국의 애틀랜타 연준 1분기 GDP 전망에 고스란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마이너스 1.5%에서 지금 최근에 지금 3월 3일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2.8%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GDP 전망은 크게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여전히 숏 엔드를 통제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수익률 곡선의 롱 엔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정책 금리는 연준이 맡아서 하고 있고 예, 시장을 움직이는 장기적인 어떤 기대 심리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시장 전망 자체는 일론 머스크가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뭐 또는 뭐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그러한 약간의 뭐 지표에 대해서 좀 의존적인 그런 뭐 금리 정책을 이제 피는 연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 뭐 로보택시부터 해서 그래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키는 또 일론 머스크가 쥐고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평가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이게 두 명의 하나의 키플레이어로 지금 보고 있지 않나. 네.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지난 또 주말에 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새벽에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아니, 그냥 다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에 한번 쭉 빠지고 나서 쭉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예.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맞아,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새벽 그때 한 1시쯤이었나? 눈을 떠서 얼마나 또 떨어졌나 보자. 그래서 그냥 열어봤어요. 갑자기 시뻘건 플러스 불이 막 들어오는 예. 거예요. 뭐야? 무슨 예. 일이야? 그래서 뉴스를 20% 막 봤더니 10몇 퍼센트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세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워낙에 뭐 다양한 생각으로 그 코인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또 이제 포퓰리즘에 입각한 그런 발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았는데 다들 지금 얼마나 일주일 사이에 그 하락해서 다 투자자분들이 힘드시겠습니까? 얘기 나올 거다. 얘기 나올 거다 싶었는데 너무 좀 세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지킬 수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근데 이게 들어요. 전략적 비축? 준비금이라고 우리가 만약 보게 된다면 암호화폐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 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한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네. 밑에다가 영어로 I love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야 이거 옛날 대선 캠페인 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은 지금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할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를 지금 더 중요한 거지. 물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냉각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약간의 좀 희망을 좀 불어넣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있고 한번 다시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뭐 아주 좋아했지만 또 그게 지나고 나서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그럼 언제 이거를 할 거며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좀 세부적인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괴리가 있다. 예, 시장의 참여자들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괴리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밀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을 네. 뭐 일부 조정 구간일지
또는 앞으로 계속 또 우상향하면서 올라갈지는 조금씩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너무 오늘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해외 농산물에도 관세 부과할 것이다. 농산물에도 해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왔고. 그래도 지금 네. 인플레이션 걱정하는데 농산물까지 하게 되면은 진짜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겠네요. 나오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어떤 관세는 고스란히 사실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일부 기업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전가가 되는 것도 결국에는 또 소비자한테 전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이제 뭐 정말 죽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정말 다 적용이 된다면. 자, 일단 트럼프 해외 농산물에 관세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4월 2일부터 농산물에 관세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화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할지 여부를 고심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쓰자마자 바로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관세 이제 부과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달 이제 중국에 일부 기존의 10%에서 10% 추가 관세를 했으니까 이제 총 20%가 중국에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 선언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펜타닐 위기가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때까지 아주 그냥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없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겠다. 뭐 이러한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겨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2차적인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백악관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2차적인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더 과도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7시간 전에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 내일 밤 큰 거 올 것이다. Will be big.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겠죠. 뭘 하는 거예요? 관세 얘기? 몰라요. 이렇게만 썼어요. 큰 거? 큰 거 온다. 예, tomorrow night will be big. 뭐가 이렇게 큰 거 올 것이다. 뭐가 올지 자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밤이니까 오늘 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내일이니까 오늘 밤인 거예요? 이게 7시간 전인데 이게 지금 내일 밤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 아침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예, 그래서 뭘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트럼프가 약간 일론 머스크 SNS 플레이를 배웠구나. 아니 둘 다 똑같았어요. 비슷해. 예전에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둘이 결이 통하는 거죠. 이게 진짜 너무 비슷한 예전에 어떤 트위터에 이렇게 많이 올렸었죠. 트럼프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대통령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국이니까요. 미국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브레이킹 뉴스가 또 오늘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장중에 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왔던 건데 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고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수의 막판에 크게 빠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C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전쟁 행위다. 이빨 요정이 와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경제학에서는 항상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는 항상 경제학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뭐 관세를 마술처럼 스스로 지불하지 않는 소비세라고 이게 부르게 되면서 이러한 거에 대한 비용 지불은 분명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쟁 행위와 뭐 비슷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금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이제 워런 버핏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이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도 했으니까 예. 기회를 언제든 좀 보고 기회를 이제 있는 것 보고 같긴 있는 해요. 거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현금을 보유량을 늘려나갔을 때 보면은 항상 정말 닷컴 버블 이전에 한 2, 3년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 2, 3년 이렇게 현금 보증을 쭉 그러니까요.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뭔가 좀 터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 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주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2025년 말 단기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게 한 상반기 때 국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인 어떤 관점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지출 삭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제적 여파와 파급 효과는 새로운 경제적 역풍과 결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분석 보고서 자료에서 여러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주엘에서는 일부 지금의 이러한 정책적인 상황, 이 방향 자체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은 좀 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시장에서도 또 따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사실 상반기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상반기가 일부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을 보고 있고 하반기가 되면서 사실 지금 뭐 중소형 기업들의 EPS가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일부 하반기에서는 뭐 이머징 국가나 또는 뭐 일부 뭐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EPS 성장률에 따라서 주식 시장 자체가 그러한 종목들이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이 다 묻히고 있어요, 사실. 예, 이 경기도나 경기 침체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좀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인텔 제조 공정에서 칩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로이터에서 단독으로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인텔은 제조 기술에 대한 초기 자신감을 좀 드러냈어요. 드러내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18A 공정에서 칩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로이터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인텔은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일부 고객의 이 18A 출시를 6개월 연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지금 테스트 중이긴 한데 이게 모든 뭐 어떤 기업의 어떤 고객들에게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연기가 됐고 인텔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계약을 맺고 있지만 파운드리의 미래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러한 것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2027년까지는 수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수율적인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캐파의 부분 이런 부분이 여전히 뭐 인텔이 지금은 뭐 테스트 중이다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맺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뉴스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당연히 국내도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 이야기 항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방송을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3프로TV에서는 글로벌 로드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 얼바인을 시작으로 아틀랜타 그리고 뉴욕, 뉴저지까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2025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세미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프로님이 직접 정리한 2025년 투자 핵심 포인트와 유망 투자처를 공개를 하고요. 또 최영진 전무님 K방산도 전문가죠. 그리고 김학렬 대표 한국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효지 대표 아틀랜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존청 미국 변호사 겸 세무사 이분께서는 미국 세금과 또 절세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착순 무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글로벌 또 미국 관련한 또 국내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미국 현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들으려면? 들어야죠. 무료래요. 가야죠. 무료니까. 네, 선착순. 비행기 끊고라도 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빠른 신청은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 같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선착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청 링크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월간 뉴스를 함께 했고요. YMG 박종원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